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 자위대가 또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일본 전투기 F2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긴급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쿠오카현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조종석 덮개가 갑자기 분리돼 떨어져 나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후쿠오카현 세이키 기지에서 발진한 해당 사고기는 조종석이 노출된 상태로 이륙 19분 만에 소속 기지로 돌아와 결국 긴급 착륙했습니다. 사고가 난 F2 전투기는 일본 항공대가 운용하는 구형 전투기입니다. 구형 전투기답게 이번 사고도 부품 불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항공 전문가에 따르면 부품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조종석 안에 압력이 높아져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예전에 전투기 날개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인 채 훈련을 진행하던 일본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지난 2011년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 F-15의 훈련 도중 프리로드 패드가 떨어져 나갔지만 자위대는 추가로 부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알루미늄 테이프로 보강해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프리로드 패드는 날개 아래의 파일론과 날개 본체 사이에 자리하는 완충제입니다. 원래는 날개의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앞서 발생했던 사고로 F-15 전투기들이 파일론을 장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F-15의 날개에서 또다시 금속 부품이 떨어져 지상으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사고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처참한 수준을 갖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그동안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사회 이슈였던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끝났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아프간의 자위대 파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가 계획한 아프간 대피 인원은 일본 대사관, 국제협력기구 아프간인 직원 등 500여 명으로 이를 위해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정부 전용기, 대원 300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자국민 1명만 대피시키는 등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일본이 대피작전을 계획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가족 수백 명은 방치됐고 미군 철수가 끝날 때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위대의 작전이 실패하자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까지 가세해 굴욕적이라며 비판이 거셌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굴욕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최신의 P-1 초계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가까스로 멈춰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 P-1 초계기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잠수함 탐지와 해상 감시 정찰을 위해 운용하는 항공기인데요. 이 초계기는 일본이 자부심을 가지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심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며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거리를 안겨줬습니다. 사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사고 소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에도 일본 자위대 F2 전투기가 홍보 촬영을 하던 도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가 하나오산 부근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서로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사고로 F2 전투기 한 대는 수직 꼬리 날개에 달린 조명이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항공기 맨 앞쪽 뾰족한 부분인 기수 하단이 망가졌습니다. 이것도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훈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고가 난 두 전투기는 현대비행 훈련의 홍보 촬영을 위해 카메라맨 1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2 전투기는 미국의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이 주력 전투기들이 끊임없는 사고 소식에 일본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항공자위대에서 일어났던 가장 어처구니 없던 사고는 동료 전투기를 격추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사일 사격 훈련 중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 편대 중 한 대가 갑자기 앞서가던 동료 비행기 후미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는데요. 편대 비행 중이던 F-15J에서 한 발의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되면서 바로 앞에 있던 편대기를 맞췄고 결국 아군 전투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훈련을 실제로 착각해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이는 조종사의 기기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심심한 조종사가 마스터함을 작동시켰고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장난처럼 훈련을 진행하다가 역대급 사고를 쳐버린 것인데요. 그동안 F-15의 경우 사고 이외에 격추 기록이 없었는데 일본이 팀킬을 하면서 새로 기록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항공자위대만 사고를 치면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상선과 충돌하고 신고를 3시간 뒤에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민간 상선과 충돌한 뒤 승조원들이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고치현 앞바다에서는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도중 홍콩의 민간 상선과 충돌해 승조원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 취역한 소류함은 배수량이 2,950톤급 잠수함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류는 충돌 당시 통신용 안테나가 손상돼 휴대전화로 소식을 전하기까지 3시간 2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통신이 가능한 지역까지 이동해 휴대전화로 겨우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비 손상으로 통신이 끊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위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해상자위대는 통신 두절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통신 장비를 추가하겠다는 어이없는 말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팩스를 설치하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류함의 경우 수중에서 부상하기 전 수상의 모든 정보를 획득해 사전에 대비하는 절대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런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의 대표적인 굴욕 사례로 고래를 잠수함으로 착각한 이지스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방위성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아타고가 분고 해협 주변 영해에서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국적 불명의 잠수함을 추적했지만 놓쳤다며 일본과 미국 해군 잠수정은 아니었고 국적이 밝혀지면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야말로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함교에 있던 부대원이 1km 전방에서 잔망경과 같은 물건을 눈으로 본 뒤 이를 함장에게 보고했고 함장은 잔망경 같은 물건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서 물결이 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아타고가 수중 음향 탐지기로 수차례 음파를 발신했지만 탐지된 움직임은 단 2차례로 모두 영의 바깥의 반향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탐지된 반응은 잠수함 속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국적불명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은 고래를 잠수함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의 일본의 탐지 능력인데요.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자위대의 주 역할이 웃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일본 육상자위대의 사건 사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켜야 할 육상자위대가 되레 민간인들의 목숨을 위협했었는데요. 실제 일본 시가현 육상자위대가 박격포 훈련 중 포탄을 시험 발사하다가 실수로 훈련장 밖으로 날려보내 포탄이 인근 국도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무려 1km가량을 빗나간 포탄은 아스팔트 파편이 주변 차량을 덮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주민 한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부대 밖으로 조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포탄이 훈련장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포신의 각도와 화약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자위대 포탄이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황당한 사고가 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훈련장은 이미 사고 이력이 있는 곳으로 과거에도 이곳에서 2.5km가량 떨어진 주택 천장에 구멍이 뚫린 사고를 여러 번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커녕 육상자위대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킬은 물론 더 나아가 자국민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본 자위대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일본의 참담한 앞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내부 통제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한국을 위협하겠다고 하니 그저 코웃음만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일본 자위대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